근데 이 짓을 불안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도 똑같이 했었어요. 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눈물을 막 이렇게 그렁그렁 거리는데 불안에 집착하게 되고 불안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지난번 인사이드 1 영상에 이어서 인사이드 2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사회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안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2를 같이 보시면서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불안을 잘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다른 많은 감정들과 함께 불안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되게 촉수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 듯한 이미지도 있는데요. 불안이가 등장한 이유는 인사이드 1에서 라일리가 부모님과 애착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하키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자아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키에 대해 애정이 많이 가게 되고 그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만큼 불안도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불안을 굉장히 없애고 싶어 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안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이라는 감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피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혹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차가 빵 하면 피하게 되는 것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서 먹는 것들, 위험 신호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들을 보면은 계속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불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동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라일리가 하키 합숙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첫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본인에 대한 뒷담화를 듣게 됩니다. 기쁨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가 기쁨이 뒤에 막 서성이면서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불안이가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죠. 불안이가 통제를 하면서 라일리가 존경하는 선배에게 인정받는 좋은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이가 통제함으로 인해서 좋은 경험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불안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경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불안에 집착하게 되고 불안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제가 3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당위적인 신념의 형성입니다. 기쁨이가 라일리가 겪었던 좋은 경험들은 가지고 있고 좋지 않았던 경험은 저편으로 다 버려버려요. 당위적인 신념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당위적인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나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야 돼. 절대적인 100%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라일리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겨야 돼. 라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들은 유연성이 없어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들을 억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신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안이나 무력감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감입니다. 불안이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가 이만큼 기억을 들고 가서 신념 저장소에다 뿌리게 됩니다. 라일리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불안으로 형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불안이가 만드는 자아는 이상적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라일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 불안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불안이가 원하는 모습들만 골라서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짓을 불안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도 똑같이 했었어요. 기쁨이도 나쁜 기억은 다 버려버리고 좋은 기억으로만 가지고 가서 신념을 만들어버리고 좋든 안 좋든 이런 이상적 자아를 만들어 놓으면 현재 내 모습과의 괴리감
우울감이 생겨서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감도 들고 우울감도 들고 자기 비난적인 태도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가 상상을 합니다. 불안아, 걱정을 그만해! 라고 했을 때 불안이가 고마워! 라고 말을 할 거야 라는 상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안이라는 거는 생존과 직결된 감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너 제발 좀 불안해하지 마. 너 왜 자꾸 작은 것들로 불안해해? 억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생각 또한 불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이 강화되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데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기능이 약화됩니다. 라일리가 코치님의 노트를 몰래 보러 가려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기쁨이도 그렇고 슬픔이도 그렇고 다른 감정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불안이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감정들을 이 유리병 안에 다 가둬놓죠. 그러면서 아무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인 반응들입니다. 라일리가 불안한 상상들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모습,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견디는 힘이 떨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공황 증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반응들도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안이 강화가 되면 불면이나 공황 증상도 이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과몰입 상태인데요. 라일리가 꿈꾸던 하키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3골만 넣으면 된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돼요. 이 목표에 과하게 몰입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3골만 넣지 않아도 그 하키팀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라일리는 패스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친구를 다치게도 만들고 이 목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터널 시야라고도 하는데 터널 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들이나 나머지 환경들, 다른 요소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어요. 불안이가 막 통제를 하면서 소용돌이가 치는데 막상 기쁨이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왜 슬펐냐면 그러니까 얘도 그냥 라일리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의도가 좋은 의도였던 거야. 라일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경험을 했었으면 좋겠고 라일리를 위해서 얘도 열심히 노력한 건데 뜻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눈물을 막 이렇게 그렁그렁 거리는데 슬프더라고요. 불안도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되는 감정이 아니고 나를 위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적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면서 평생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당위적인 신념 버리기입니다. 나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야 돼가 아니라 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난 무조건 이겨내야 돼가 아니라 난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어. 난 무조건 성공해야 돼가 아니라 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 2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게 당위적 생각 버리기입니다. 나쁜 기억들이 신념 저장소로 가게 되면서 나쁜 기억들도 신념으로 자라게 돼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섞여서 생겨난 이 신념이었을 때 공황 증상, 가슴 답답하고 호흡, 가쁜, 딱 멎어지면서 다시 하키 경기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라일리가 불안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고 본인이 감정을 선택하게 되면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신념이 형성이 되면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불안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었던 일, 과거에 집중하거나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요.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때 덮는 이불을 내가 고른다던가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거나 건강한 것들을 챙겨 먹는다거나 내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능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통제력을 키우면서 불안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데요. 불안을 하나의 감정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도 결국에 감정이고 우리에게 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안할 수도 있어 라고 수용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언제 불안한가를 알면 좋아요. 어떤 특정 상황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때일 수도 있고 시기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담 기법에서도 쓰이는 방법인데 불안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줘요. 제3자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일치된 느낌은 잘 못 받잖아요. 거리를 둘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은 귀여운 걸로 정하면 좋아요. PD 친구가 말해줬는데 개똥이 이런 것도 괜찮고 귀여운 걸 하면은 불안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압박감도 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상황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 하면은 불안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셔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기민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더 느끼기도 하고 둔한 분들은 또 안 느끼기도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는 거를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고 번아웃이나 공황 증상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에 대한 좋은 감정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불안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이라도 친해보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스트레스가 덜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되시면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괜찮고 상담센터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본인만의 의견 혹은 나의 불안은 언제 올라오는지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